여러분, 즐거운 연휴를 맞이하여 오늘은 연준에서 발행한 매우 흥미롭고 예리한 분석 보고서를 함께 심도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연준이 금리를 10차례나 내렸음에도 왜 시장 금리는 여전히 높은지에서 출발합니다. 무려 175 bp나 인하했는데도 장기물 금리가 4%를 넘어서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자산 가격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과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를 더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며 강력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높은 금리 때문에 미국 정부가 막대한 국채이자 비용을 지불하며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준금리 그 자체가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의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케빈 워시 전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면서 연준의 거버넌스 변화가 예고됩니다. 이러한 권력 교체기에 연준은 스스로의 정당성을 방어하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의 복잡한 수식과 이론들을 모두 걷어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골라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지난 50년 동안의 10년물 금리 변동 데이터를 회귀 분석하여 무엇이 금리를 움직이는 결정적 요인인지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분석 결과 10년물 금리 변동의 80% 이상이 9년에서 10년 사이의 장기물 선도 금리 움직임으로 설명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 장기물 선도 금리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 요소를 해부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정밀하게 측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치로 향후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믿게 되면 이러한 기대 심리가 장기물 금리의 하단에 기본 베이스로 깔리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물가 전망이 빗나갈 경우를 대비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일종의 추가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 수치가 아니라 미래 물가가 통제 불능으로 폭주할 수 있다는 공포에 대한 기회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실질 단기 금리 기대로 연준이 향후 실질 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지에 대한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이는 사실상 시장이 바라보는 장기 중립금리의 기대값과 일치하며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실질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물가와 상관없이 세상의 불확실성에 대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입니다. 재정 적자나 국채 공급 과잉,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 같은 변수들이 이 프리미엄을 높여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연준의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이 장기적으로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은 2% 부근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선으로 표시된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와 시장의 믿음이 일관되게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채권 시장 가격에 반영된 인플레이션 기대치인 빨간색 선 역시 연준의 목표치와 큰 괴리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의 물가 폭주에 대한 공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 경제 모델을 돌려보아도 미래 실질 금리를 바라보는 중립금리 수준에는 상방으로의 큰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장기 선도 금리를 결정하는 4가지 변수 중에서 물가와 관련된 1번과 2번, 그리고 3번은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범위는 바로 4번인데 실질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체 장기 금리를 위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 실질 리스크 프리미엄은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대외적인 지정학 위기에 좌우됩니다. 즉, 장기 금리가 높은 이유는 연준의 실책이 아니라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 과다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연준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사이드의 문제로 금리가 안 잡히고 있다는 일종의 변명입니다. 비록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해 보일 수 있으나 통계 모델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기에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차기 재무장관인 베센트나 연준 의장 후보인 워시 역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물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인데, 부채 자체를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모인 GDP를 부채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시켜서 상대적인 부채 비율을 낮추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AI 기술을 통한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을 국가적인 명운을 걸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수급 측면에서 재무부는 장기채 발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단기채 발행 비중을 높여 금리 곡선을 조절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채 물량이 쏟아질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인위적으로 크게 키워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베센트 장관이 청문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서두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단기 국채 수요 확대는 현재 코인베이스와 기존 은행권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거대하게 키워 국채 시장의 새로운 구원 투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 국채를 사줄 사람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 은행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도 동시에 만지고 있습니다. 연준 부의장 주도로 진행되는 SLR 규제 완화는 대형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결국 장기물 금리를 잡기 위해 행정부와 재무부 그리고 연준이 각자의 위치에서 정교하게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번 보고서는 현재의 높은 금리가 자신들의 통화 정책 실패가 아님을 입증하려는 매우 전략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려도 장기금리가 요지부동인 것은 결국 재정 적자와 같은 외부 변수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트럼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가동하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 노력할 것입니다. 재무부는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도 거시경제 흐름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움직일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이 거대한 경제 체계는 아주 기술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속마음을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복잡한 역학관계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연준이 내놓은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경제 분석을 넘어 다가올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예고편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연준이 제시한 이 4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실질 리스크 프리미엄이 완화되는 지점이 언제인지 파악하는 것이 향후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 통제와 혁신 산업의 성장이 뒷받침된다면 장기금리는 결국 하향 안정화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연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여러분의 거시적 안목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도 있는 보고서를 직접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논리와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연준의 방어적 보고서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연준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선을 그으며 공을 다시 정부와 시장으로 넘겼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라는 단기 처방만으로는 지금의 고금리 상황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 재무부는 이제 국채 시장의 수급을 직접 조절하는 적극적인 해결사로 나설 것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시장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그 핵심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앞서 언급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과 폭발적인 시장 확대입니다. 전 세계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이 보유한 막대한 자금이 미국 단기 국채로 흡수되는 거대한 흐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미국 정부에게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달러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AI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은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워 부채라는 괴물을 잠재우는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혁신가들이 정부 효율성 부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하는 과정도 금리에 긍정적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변화의 신호탄이 터질 때마다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산 가격의 재편을 가져올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단편적인 뉴스에 일희일비하며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연준이 제시한 4가지 지표를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고 매달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와 대조해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특히 실질 리스크 프리미엄이 꺾이는 신호가 포착된다면 그것은 장기 채권과 기술주에게 매우 강력한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심화된다면 금리는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앙은행의 시대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과 기술 혁신이 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곡점에서는 과거의 공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상 유연한 사고와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독하고 계신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러한 복잡한 경제 메커니즘을 가장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더 깊이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나누어 보십시오. 연휴의 남은 시간 동안 오늘 배운 내용들을 곰곰이 되새겨보며 미래를 설계하는 값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번 연준 보고서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정무적 판단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차기 행정부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논리적 방어벽을 견고히 구축했습니다.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것은 연준의 통화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러한 연준의 논리는 역설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경제 정책의 방향타를 더욱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정부는 이제 금리를 내리라고 연준을 압박하는 것 이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예정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단기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은 매우 영리한 선택입니다. 또한 AI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 부채 비율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는 트럼프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은행들의 SLR 규제 완화까지 더해진다면 장기 국채를 사줄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여 금리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질 때 비로소 미국 경제는 고금리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투자자인 우리들은 이러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조망권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연준이 분석한 4가지 선도 금리 구성 요소는 앞으로도 우리가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때 가장 신뢰할 만한 나침반입니다. 물가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인 실질 리스크, 프리미엄의 변화를 매일같이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해소되거나 정부의 혁신적인 비용 절감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것이 바로 금리가 꺾이는 결정적 신호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일수록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복잡한 경제학 용어 뒤에 숨겨진 정치와 권력의 함수 관계를 이해하는 순간 시장의 움직임은 비로소 투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오늘 공유해드린 통찰이 작지만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항상 공부하고 고민하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며 저 또한 더욱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채널의 성장을 위해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양질의 분석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연휴의 끝자락에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희망찬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길 추천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예리하고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번 분석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장기 금리의 이면에 숨겨진 4가지 엔진의 작동 원리를 파악한 것입니다.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와 그 리스크, 프리미엄, 그리고 미래 실질 금리 기대와 실질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4기둥을 기억하십시오. 현재 시장을 괴롭히는 장기 금리의 고공행진은 결국 마지막 4번째 기둥인 실질 리스크, 프리미엄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합니다. 연준은 이 보고서를 통해 공을 정부로 넘겼으며 이제 시장의 시선은 워싱턴의 재정 정책과 기술 혁신의 속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와 AI를 통한 생산성 혁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고금리 시대를 끝낼 가장 현실적인 카드입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변곡점에서 여러분이 가진 지식은 불확실한 미래를 밝히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는 투자자만이 다가올 새로운 기회 앞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시장을 관조하며 오늘 우리가 나눈 통찰들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연휴의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돕는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동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